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리 조 후보자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서초구입니다. 제가 저희 주민인데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들의 초호화 황제 유학 관련, 또 아들의 인턴 특혜 관련, 또 아들의 병력 특례 관련, 두 번째 거기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또 세 번째는 국가 예산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빼먹는 그런 전형적인 폴리패스 정치 교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사기업의 어떤 일반 또 지자체까지, 더 나아가서 해외 출장 문제라든지 용역 수주를 특허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교수로는 적당할지는 몰라도 장관으로서 국가 정책을 다루고 많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다루는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 본인 이쯤 되면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많은 질책을 제가 들어서 그거를 충분히 유념하고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아들 초호화 황제 유학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오다가 어제 저녁에 늦게 2011년부터 올해 작년까지 7년간 63만 달러, 7억, 1년에 매년 1억씩 송금해 왔는데, 우리 저 후보자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교수로서 1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납니까? 제가 보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1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세금 떼고 나면 그 7년 동안 연봉 전체를 갖다가 다 바친다는 게, 아들한테 다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오후에 자료 제출하시겠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 네. 실제 그 정도 아들이면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하면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포르쉐라든지 이런 참 좋은 차를 타고 월세도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좌파 진보 세력들, 내 아들, 딸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자녀들이. 특히 조국 민정수석, 또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장관,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 유시춘 이사장, 최근에 후보되는 박영선, 조동호까지 정말 이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겉으로는 도덕성이 있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자식을 위한 모든 것을 바치는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고, 이걸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무리를 빚게 돼가지고요, 자녀 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유학 자금을 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보낸 것 같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 노멘클라투라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재력과 이것을 행비해서 그 아들, 딸이 지금도 각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2의 노멘클라투라 이런 형태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손에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퇴 여부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취업 특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13년 군복무를 마친 장남이 동원 올레브 사내이사 했었죠. 동원 올레브 사내이사는 동원 올레브 사내이사인데 대표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했었죠. 예, 인턴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미국 법인 올레브 테크놀로지도 했었죠. 거기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 인턴 했잖아요. 예, 장남은 했습니다. 동원 올레브는 어떤 회사예요? 본인하고 어떤 연계에 있는 회사입니까? 기술을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학교 지분이 되었습니다. 30%라는 제가
그 주주총회 1년 한 번만 참석했습니다. 본인이 온라인 전기 자동차에 그걸 받아서 정부에 27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동원하고 해가지고 동원이라든지 기타 회사가 70억, 본인은 기술 카이스트로 해가 30억이나 100억짜리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그 카이스트에 재직 중일 때 카이스트의 위촉 기능은 근무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실업률이 얼마로 보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직원이 아니고요. 위촉 기능원이라서 그냥 위촉 기능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촉 기능은 자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뭐 이런. 연구 보조 업무를 추진해서 자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 체킹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얼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장 실업률이라서 체감 실업률이 거의 25% 수준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저 다음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네이버의 취업 카페에 올라오는 것은 인턴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턴 경쟁률 어마어마하네요. 하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도 엄청 떨어지네요. 인턴이 금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턴이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온갖 젊은이들의 온갖 목소리가 저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 권유로 정식 채용 공고도 없이 이렇게 인턴 다 채용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채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다음 답변은 추가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 병력 특혜 관련입니다. 2009년에 그 한미연합 사령부 통신원으로 장남이 근무했죠. 통신병. 예. 그 당시 통신병을 보니까 7명이 배치되는데 전부 전자, 전기, 정보통신 전공자들이 배치되는데 경영학은 혼자더라고요. 두 번째, 차남 휴가를 보니까 연가 포상휴 합해서 휴가를 98일 받았어요. 637일 복무기간 중에 거의 닷새에 한 번씩 휴가 받았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얼마나 받았느냐 평균 일수를 따져보니까 70일 정도. 그래서 엄청난 휴가를 받았다. 자, 묻겠습니다. 후보자, 국방부 고위 정보화 책임관 자문위원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2009년 7월입니다. 후보자 장남이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략 후보자 장남이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2009년 5월, 자대 배치받은 날이 8월, 그 사이인 7월에 본인이 고위정보화 책임관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후보자가 고위정보화 자문위원을 사임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5년 6월입니다. 후보자 차남이 전역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5년 11월입니다. 국방부에 전부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 임기는 2년, 많이 해봐야 4년. 그런데 본인은 6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후보자처럼 3차례 연속으로 자문을 했던 경우가 있던가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2009년부터 15년 7년 가까이에 126명의 자문위원을 전부 자료를 국방대학 정모교수 1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보자는 장남의 입대 기간에 맞춰서 자문위원을 맡고 차남의 저녁에 맞춰서 자문위원을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지금 그 장남 차남에요 군대 생활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제가 좀 소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 그 아들 유학 그 송금 자금은요, 제가 받은 돈이 아마 그 1억보다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 전체로 보게 되면요. 예, 답변 이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받는 급여 외에 기타 소득이 있어서요. 그걸 합하면 거기에다 이제 더하기 우리 이제 전세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집이 두 채라서 한 채에 대한 전세 자금을 올려서요. 그리고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은 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문제점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저희 부부가 이게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남 인턴 생활은 그게 이제 고용과 직결된 건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동원 올레브에 한두 달,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있다 갔고요. 제가 거기 취업에 관련돼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브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 생활을 했는데 취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남과 관련된 부분도요. 이 차남은 역시 이제 학부 2년 마치고요.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인턴 생활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제가 임용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좌우간 제가 정보화 자문관을 한 거는 거의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남이나 차남의 군대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남이 어떻게 통신병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남이 어학병 시험을 치르고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공군은 아마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그 뒤에 특기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경영대학에 다니면서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연계가 돼서 특기를 아마 정보 체계 관련된 특기를 받은 것 같고요. 그 특기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대 배치를 받을 때는 아마 교육 성적하고 그다음에 희망 순서 이런 것들로 됐는데 그 당시 아마 어학병이면서 정보 체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2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동안 국가 예산을 써서 한 걸음이라든지 민간 기업에 관한 거라든지 자치단체 관계라든지 또 기타 용역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빼서 간 게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장남 인턴 문제는 아까 인턴 관련 굉장히 지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냥 상시만 수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전부 관계되는 회사에 들어갔던 이 문제 되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인턴 들어가기 급선이라고 하늘의 밀당이라고. 그 다음에 병역 문제는 어학병 그거 다 체킹했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예. 본인이 예상 대학을 공군 어학병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입대 전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통신병 특기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다 딴 데서는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성적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은 이거 쉽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걸로 하고 쏟아 들어갑니다. 전부 용산에 한미연합 사회부 들어가기가 보통 하늘의 밀당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